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주당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해 노동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습니다.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00시간은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10일, 연차 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고 연간 225일을 하루 8시간씩 일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가 모든 산업 노동자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도록 협력한다는 문구를 넣었을 정도로 이상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때 인건비 부담이 2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는 종전과 같이 지급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대기업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부족시간만큼 일자리가 생긴다는 가정이 우선 비현실적입니다. 또 그 비용 부담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시점에 급격한 단축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노동부의 주 68시간 노동시간 행정 지침을 폐기하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가 수년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행정지침으로 시행한다면 경제에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